새만금과 주변 시군인 군산과 김제, 부안을 연합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논의가 현재 답보 상태입니다. 김제시는 시민과 시의회 동의 없이는 절대 특별자치단체를 설립하지 않겠다며 못을 박았습니다. 김제시 유경오리 농장이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내 고병원성 AI 발생 가금 농장은 현재 17곳으로 늘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올해 200명 가까운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중독 위험도가 낮다고 알려진 겨울에도 지속해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풍랑특보와 대설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해 내년 2월 말까지 안전사고 위험 예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20일 오후 2시 10분쯤 정읍시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백양사 인근에서 버스와 트럭, 승용차 등 10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전북소방본부 등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1톤 트럭을 들이받았고 이어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부딪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1톤 트럭 운전자가 심정지로 이송되고 70대 고속버스 승객이 다쳤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와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풍랑특보와 대설 등 기상악화에 대비해 내년 2월 말까지 안전사고 위험예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안해경은 각 파출소 취약 항포구와 해안가 등 안전관리와 순찰을 강화합니다. 부안해경은 겨울철 날씨가 좋지 않을 때 방파제와 갯바위 등 출입을 삼가고 위험구역에 비치된 안내판 내용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새만금과 주변 시군인 군산과 김제, 부안을 연합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논의가 현재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군산시와 대립하고 있는 김제시는 시민과 시의회 동의 없이는 절대 특별자치단체를 설립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등을 두고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군산과 김제. 동서도로는 물론 만경 709까지도 도대체 군산 땅이라고 이기는 군산시 의견이 맞습니까? 지역 간의 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라북도는 관할권 분쟁과 별도로 군산과 김제, 부안이 연합하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추진하자는 입장입니다. 군산시와 김제시가 관할권에 관해서 상당히 의견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안군, 새만금을 둘러싸고 있는 세 개 기초단체를 하나로 묶는 이 특별행정구역을 지자체를 출범시키기 위한 지금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최근 전라북도가 마련한 새만금 갈등조정협의회 첫 회의에 불참한 김제시는 특별자치단체 구성에 분명하게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이 시민과 시의회 동의 없이는 절대 특별자치단체를 설립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특별자치단체 추진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김제시민 66% 이상이 특별자치단체에 반대할 뿐더러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속한 관할 결정이 우선이지만 김제시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제기한 시의원들에게 이같이 답변한 겁니다. 3개 시군이 상생하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새만금 특별자치도시가 아니라 먼저 관할권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 하루빨리 행안부 중분위에서 빨리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갈등조정협의회 회의를 다음 달로 연기했지만 반쪽짜리 회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김제시 유경오리 농장이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도는 H5형 항원이 발견된 김제시 불양면의 오리 농장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됐고 익산시 함여릅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고병원성 AI 발생 가금 농장은 17곳으로 늘었습니다. 전북도는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철새가 도내에 집중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익산과 김제, 부안 지역 철새 도래지 주변에는 소독 차량을 40여 대까지 확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내려간 기온으로 고압 분무기 등 소독 장비가 동파할 수 있다며 보온 덮개를 사용하는 등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달 초 전남 고흥의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뒤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산란계 농장 위주로 발생하면서 닭고기 가격과 달걀값 불안 요인은 커지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전남 고흥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올겨울 처음으로 고병원성 AI가 발견됐습니다. 이어 전북과 충남에서도 감염 사례가 속출하더니 20일 기준 확진 사례가 모두 2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감염 농가 대부분이 달걀을 생산하는 산란계 농장이라는 점. 닭고기와 달걀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은 혹시라도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까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요즘에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일정 제한도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발주량에 비해서 물량이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거의 한 50%, 60%밖에 출고가 안 되고 있고 적은 날은 아예 출고가 안 되고 있는 날도 있어요. 산란계 중심으로 AI가 확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달걀값 인상. 실제로 지난 2016년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산란계 36%가 매물 처분되면서 달걀 한 판에 10,000원이 넘는 가격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가격을 보더라도 달걀과 닭고기 가격은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8일 특란 30개 한 판당 소매 가격은 6,015원으로 최근 5년 12월 중순 평균 가격에 비해 4%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6개 1kg 기준 닭고기 소매 가격은 5,720원으로 10% 올랐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에 고병원성 AI까지 겹치면서 지갑 열기가 부담이 된다고 말합니다. 가뜩이나 물가가 올라가는 편인데 또 AI 때문에 또 이런 닭고기나 계란들이 올라가면 좀 더 서민들은 더 힘들죠. 현재까지 매물 처분된 가금류는 260만 마리. 이 가운데 산란계는 170만 마리가 넘습니다. 정부는 가금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신선란 67톤을 수입하고 낮은 관세를 부과해 닭고기 3만 톤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계란 가공품 할당 관세를 통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좀 공급을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닭고기는 1월 중에 이제 유경 종란 수입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고 지난 2016년 달걀 파동을 불러온 고병원성 AI. 서민들은 가뜩이나 고물가 시대에 달걀과 닭고기 가격이 또다시 상승하는 건 아닐까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올해 200명에 가까운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는 올해 11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는 총 19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인균은 노로바이러스가 46%로 가장 많고 살모넬라 23%, 비브리오 8% 순입니다. 식중독 발생 장소는 음식점이 54%로 가장 많았고 즉석식품 제조 가공시설, 어린이집, 가정이 각각 8%로 집계됐습니다. 도는 식중독 위험도가 낮다고 알려진 겨울에도 지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음식물 취급과 개인위생에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숙자 남원시 의원이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한 영농조합법인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숙자 의원은 20일 남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동안 지적했던 관내 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허위 인건비 지급 등 부정수급 사례가 추가 발견됐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또 자부담 없이 보조사업비로 취득한 건물 등 중요 재산시설에 지원금을 지원받았다며 환수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담배를 빌리려다가 시비가 붙어 시민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43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 3시쯤 정읍시 수성동 한 길가에서 B씨 등 6명에게 자전거를 집어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택에서 흉기를 갖고 와 B씨 일행에게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했으나 이들 일행이 이를 거부하고 주먹을 휘두르자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새만금 예산의 행방에 도민들의 온 신경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여야는 예산안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20일을 하루 앞둔 19일 2+2 협의체를 가동해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원내 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 예산의 100% 원상복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증액 예산 없이 감액 예산만을 담은 민주당 수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새만금 예산 회복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예산도 사라지게 되는 일명 동기여진 전략이라고 합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는 비공개 회동을 이어가며 쟁점 예산안에 대한 담판을 벌였지만 이날 계속 평행선만을 달렸다고 하는데요.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배정 등에 있어 계속되는 신경전 속에 입장차를 쉽사리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를 20일 다시 진행하기로 했고 새만금 예산도 여전히 살얼음판 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의회가 내년도 남원시 예산안 9,918억 원을 확정 승인했습니다. 남원시의회는 20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35일간 진행된 제261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본 예산안 심사 등이 이뤄졌습니다. 3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기금운용계획안 등 15건을 심사했습니다. 2024년도 본 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192억 원을 삭감했으며 최종 9,918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고창군 의회 청사가 20일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섭니다. 고창군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민원인들의 제한으로 건립되는 제2청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1층은 민원 공간, 2층, 3층은 회의실, 4층, 5층은 의원실과 사무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은 제2청사 건립으로 민원인 편의 제공과 업무 효율성이 크게 늘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남원시가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남원시는 새 도시 비하인은 피어나다 남원이라는 글로 문화예술과 미래가 새롭게 피어나고 변화하는 것을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원시가 영호남을 잇는 사통 발달의 도시라는 특징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화와 예술, 미래 산업으로 새롭게 피어나는 남원을 표현한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임실 산타 축제가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 23일 개막합니다. 임실군은 열차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차를 타고 임실 산타 축제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러 행사를 추진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행사장 내 산타 카페에서 열차 영수증을 제시하면 특별한 음료와 유료 체험 활동 할인권을 제공합니다. 또 세계 크리스마스 문화전시 부스에선 열차 이용 관광객을 대상으로 각종 선물 증정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창군이 자원순환 추진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북도에서 추진한 자원순환 실적평가는 청소행정과 폐기물 처리, 자원 재활용, 역점 시책 등 4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국토 대청결 운동을 통해 주민 자발적 청소를 유도하고
고창 모양성제를 일회용품 없는 축제로 운영하는 등 자원 순환을 이끌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